자, 맨유가 이적 시장의 행보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적 시장 때마다 다뤘던 타 팀과 다르게 맨유는 이미 오피셜 하나 띄워줬고요. 그것도 큰 이 제이든 산초라는 선수를.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적료를 엄청 높게 부른 게 아니고 오히려 작년보다 물론 1년 기다린 건 좀 아쉽다 볼 수 있지만 1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깎았죠. 맞아요. 깎아서 데려왔으니까. 맨유로서는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얘기만 나오고 그러다가 오피셜 안 띄우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네, 근데 맨유의 경우는 그걸 해주면서 사왔잖아. 지금 팬들에게 기대치를 고조시키고 있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리버풀 얘기인데 뭐 소식이 있어야 뭐 하든 말든 할 텐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리버풀을 사실 오늘 저희가 하나를 하려고 그러다가 뭐가 있나요? 아직은 뭐가 없어요. 네. 실체가 지금 리버풀과 관련된 뉴스를 쭉 보면 뭐 얘기 나오는 게 음바페 사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유 에코가 저기 그래도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쓰자. 내는 것 같잖아.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나왔던 게 헤나토 산체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포르투갈이나 그걸 인용한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네. 사실 헤나토 산체스면 굉장히 괜찮죠. 만약에 좋죠. PL에 다시 와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릴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근데 헤나토를 원톱으로 쓸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공격수니까. 네. 근데 그쪽은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 그래서 뛰어야 되는데 음바페는 무슨 일단 지금은 뭔가 좀 보이비를 먹고 있는 거죠. 네. 김성경 씨를. 네. 그래서 뭔가 좀 실체가 그래도 좀 뚜렷할 만한 게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은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 그쵸. 그래서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타 팀들의 행보가 좀 많이 부러운 상태고 맨유가 특히 지금 잘 걸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이든 산초를 오케이 딱 띄웠는데 그 다음은 지금 우리가 몇 번 다룬 바가 있었던 라파엘 바란을 네. 꽤 빠르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근접해져 간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뒤오고 나와요. 있는데 물론 여전히 뭐 오피셜이 뜬 건 아니라서 모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클럽은 맨유다. 그렇죠. 그리고 보도되는 이 매체가 미러, 마르카 그리고 뭐 ABC,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페인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이러다가 또 뜬금없이 가끔 제작했습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적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벼운 링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소식을 보면 이 다중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5년 계약일 것이다.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정도의 옵션이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주급은 뭐 사실 오피셜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흘려듣는 게 좀 낫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적료라든지 계약 기간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와 바란의 계약 기간이 지금 1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러면서 바란의 원래 이적료보다는 조금 하향된, 하락된 형태에서 맨유가 제일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고 바란 본인이 지금 맨유 합류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러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여름에 맨유에 합류할 것을 이미 구두로 약속해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돌고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미러 그리고 스페인 언론의 마르카까지도 보도했기 때문에 제법 믿을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면 어떤 걸 인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어떤 언론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잉글랜드랑 스페인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없는 이야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제가 봤던 내용들 중에서 마르카를 인용하는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ABC 같은 곳도 또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곳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역시 요즘 뭐 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채널이나 해외 축구를 좀 딥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언론사 보고 내용 보고 기자까지 보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사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번 계정 확인해봐서 페이크 계정은 아니겠지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좀 슥슥 이제 짬날 때 보시는 분들은 제일 그래도 먼저 봐야 될 거는 언론사의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사 타이틀을 보면 그래도 비교적 믿을 만한 곳인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여기 나왔던 데 중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완전 막 이 뭐 돈발롱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같은 여러 국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한 국가가 아니고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잉글랜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스페인 잉글랜드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고 플러스 바란이 프랑스 선수이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까지 세 군데서 다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로 진행이 되고 있나 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익스프레스와 ABC의 내용은 선수와 구단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구단 간 세부 이적료 조율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재계약 가능성은 적어진 듯 보인다. 왜냐하면 구단에 쓸 수 있는 금액과
바란이 지금 원하고 있는 주급의 범위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첼로티가 부임해서 일단 바란을 잔류시켜달라, 전력 유지를 위해서 바란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란 본인도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를 정말 오랫동안 뛰면서 애정이 있는 클럽이고 내가 떠날 때 이적료를 구단에 안기고 떠나는 게 맞는 그림이라고 바란 본인도 여기고 있다고 보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뭐 어쨌든 그냥 FA로 나가는 것보다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능 예산이라는 게 결국엔 주급의 범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급이 우리가 요 영상 앞에 나갈지 뒤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영주 형이랑 지금 바르셀로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메가 클럽이 수익이 줄면서 주급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 협회, 그러니까 리그 협회에서도 어쨌든 여기도 연봉 상한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잉글랜드 쪽에서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돈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적료가 5천만 유로 나왔잖아. 네. 그래갖고 여러분 좀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벤 화이트 이 정도 비슷한 얘기 나오던데 아스날도 바란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거 고도에 깝니다. 네, 바란이 어디 돌았습니까? 돌려서 까지 마. 먹이는 거죠. 예,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그 유벤투스 그 로카텔리 얘기했을 때 뭐 라이벌 이런 창피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아직 아스날 그런 거 얘기할 때 아니라고. 에코가 음바페 다루는 거 마냥 돌려서 까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스날이 되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위상이어도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위상이 땅에 떨어졌잖아. 빨리 이걸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올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합시다. 네. 바란 아스날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같은 이적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적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본인도 이제 이적료를 안겨서 어떻게든 떠나겠다. 레알 구단도 FA로 선수를 보내는 것보단 소폭의 이적료를 챙기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 딜은 지금은 이렇게까지 좀 진전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많이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이 카마빙가예요. 카마빙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 얘기한 다음에 가장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이 맨유다. 그쵸. 근데 나는 그래도 파리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맨유와 딜이 많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물려서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가 폴 포그바입니다. 그렇죠. 네. 포그바의 경우도 어쩌면 뭐 같이 좀 딜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일단 먼저 이 스타드렌의 카마빙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스타드레인이 책정한 이적료는 원래는 작년까지 7천만 유로였어요. 왜냐면 이 선수에 대해서 어쨌든 기대를 품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거대 구단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스타드레인도 어차피 우리도 돈이 많으니까 분명 헐값에 팔진 않겠다. 너네 살 거면 그만큼 돈 주고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한 높은 자세를 취했는데 문제는 1년 사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지금은 1년만 남아있는 상태고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했어요.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 남은 상태에서 이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맨유가 딱 현명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카마빙가 영입에 대해서 2,500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소비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것 같고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팀, 파리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도 카마빙가에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몇몇 개 언론에서는 파리 쪽이 관심을 조금 비교적 거뒀다. 네. 그리고 르파르징이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일단은 다른 쪽에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의를 안 할 것이다. 두 구단의 경우는 제의를 안 하고 맨유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네. 카마빙가의 어떤 쓰임새나 전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영입되면 확실히 3선의 뎁스나 기본적인 어떤 2.5선의 뎁스나 아니면 전술의 어떤 폭에 있어서 또 어린 선수의 기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있어서도 기대할 부분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카마빙가가 3선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원볼란치는 아니다.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중첩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티치는 뭐 3선이라고 치고 프레드, 맥토미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폴 포그바도 같은 선상 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파리랑 포그바와 링크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마빙가가 맨유로 포그바가 파리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들 간에 계속된 어떤 물고 물리는 이적 다툼이 지금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생뚱맞은 링크가 하나 떴습니다. 사무엘 러커스트가 이건 어그러운 것 같은데 맨유 윙크스 무니
예,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사 내용은 굳이 발췌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그래 그냥 댓글만 봤습니다. 네. 댓글 중에 이게 있더군요. 토트넘의 마시아의 관심에 대한 맨유의 대답이다. 쓰신 분들 제가 좀 너무 재밌게 봐서 좀 가져왔으니까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적 시장 행보 자체는 맨유에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에게 현명하게 접근해서 그리고 적은 이적료로 접근하고 그렇지. 있는 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돼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적료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산초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가격을 깎아서 딜을 맞췄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지금 어쨌든 오피셜을 이미 띄웠고 또 다른 오피셜의 진전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적 시장 행보를 타 구단 대비 굉장히 잘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쩌면 거듭 얘기하지만 머터프와 플래처가 내부 승격이 되면서 그렇지. 뭔가 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워진 인물들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후속 보도들을 조금 더 그럼요. 기다려서 좀 나중에 보고 싶긴 합니다. 이 맨시티는 강력하고 거기에 지금 누군가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잭 그릴리시든 아니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해리 케인이든 네. 그리고 첼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또 역시 로만의 강력한 투자와 함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기에 맨유도 뒤질 수 없다. 그렇죠. 우리도 그대로 밀고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3파전의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리버풀 아쉽죠. 지금 토트넘 아스날은 여기 같이 얘기하기에는 구단 자체가 어지러우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리버풀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리버풀 보여줬습니다. 아드리안 재계약 다음 시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